66일 밥상머리 대화법 김정원 지음 아이의 50년을 결정하는 하루 5분 식탁 대화의 비밀 아이가 접하는 인생 최초의 교실 식탁은 어떻게 지성의 책상이 되는가 30만 부모들이 선택한 인문교육의 대가 김정원 작가의 식탁 대화 컨설팅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는 힘을 키워주는 66가지 현실 밀착 대화법. 프롤로그. 식탁은 어떻게 아이 삶을 키우는 지성의 책상이 되는가? 아이에게 최고의 환경과 경험만 주려고 노력했던 한 부모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문화와 예술을 즐기기 위해 떠난 유럽 여행에서 그 가족은 최고의 명소들을 방문했고 고급 호텔과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공항으로 이동할 택시를 준비하기로 약속한 업체에서 갑자기 그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가족은 새벽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늦은 저녁 시각에 공항에 미리 도착해 노숙을 해야 했죠.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항 내부에 있던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아서 어쩔 수 없이 공항 의자를 식탁 삼아 미리 준비한 컵라면으로 허기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순간 어떤 최고의 식당에서도 웃거나 반응하지 않던 아이가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행복하게 웃었던 기억이 없어서 더욱 놀란 부모는 뭐가 그렇게 즐겁니? 라고 물었고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라면 먹는 게 행복해서 그래요. 난 오늘 이 식사가 지금까지 살면서 먹었던 그 어떤 식사보다 멋지고 즐거워요. 이 기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부모가 라면을 먹다가 헛기침을 해도 아이는 웃었고 너무 더워서 나간 바깥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흔들려도 아이는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와, 바람이 진짜 시원하다. 이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대화 내용에도 아이는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새벽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초조한 시간을 오히려 행복과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유럽의 그 어떤 대단한 박물관이나 최고의 식당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행복과 사랑을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새벽 어느 날 비로소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 깊은 새벽 공항에서 나눈 의자로 만든 식탁에서의 사소한 대화를 통해 아이의 삶은 순식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핑계와 변명으로 점철된 하루를 자기주도와 희망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못되게 굴었던 태도를 차분하고 온화하게 말이죠. 이 기적과도 같은 변화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벽의 공항에서 의자로 만든 식탁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의자로 만든 식탁이 아이 삶을 키우는 지성의 책상이 된 셈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돌아보면 생각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것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식탁에서의 대화입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식탁에 앉으면 이런 장점이 있죠. 1. 서로를 마주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2.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가능하다. 3. 새로운 지식으로 아이 생각을 자극할 수 있다. 4. 요즘 자주 하는 아이의 생각을 알 수 있다. 5.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 식탁이라는 무대가 아니라면 얻기 힘든 이 5가지 장점을 많은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식탁 대화가 좋은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매우 오랫동안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이 책을 쓰기 위해 제 인생 전체가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수많은 말도 여기에 담았으니까요.
66일이면 충분히 여러분 가정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식사 시간에 나누면 좋은 대화를 실었고, 다음에는 관계를 지혜롭게 맺고 유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대화를, 그리고 3장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가족 유대감을 높이는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4장으로는 규칙과 질서를 알려주는 대화를, 5장에는 사고를 확장하고 근사한 지성인으로 키우는 대화를, 마지막 6장에는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대화를 소개하면서 아이가 66일 동안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자신을 가장 근사한 존재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식사 시간에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아이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아래 소개하는 대표적인 4가지 사례를 읽어보시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스마트폰에만 집중하는 아이에게. 식사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음식만 바라보는 것보다는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단다. 2. 편식을 하는 아이에게. 내가 골고루 먹어서 몸을 잘 돌봐주면 나중에는 건강해진 몸이 너를 잘 돌봐줄 거야. 3. 식탁이라는 공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따뜻한 음식과 좋은 대화로 근사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4. 도전과 시작을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면 몰랐던 것을 이해할 수 있듯 먹기 싫은 음식도 끝까지 씹어보면 몰랐던 맛을 느낄 수 있단다. 이렇게 식탁 위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이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말을 통해서 아이에게 필요한 수많은 지적, 감각을 가장 높은 곳으로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식사에 집중하는 것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식사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식사를 나누는 공간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전자는 뇌가 정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밥을 먹는 기계의 삶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손과 입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아이의 깊은 생각과 창조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들은 언제나 식탁에서의 대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연구하며 음식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말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았죠.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아이 삶을 키우는 지성의 책상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말을 전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으니 사랑으로 읽어주세요. 김종원 드림.